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이긴 한데 일단은 대법원장의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 나왔고 1심 재판장이 유죄 선고에 이어서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까지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1심 재판장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법 적폐 세력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어제는 침묵을 지켰는데 오늘은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미리 준비한 것처럼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여쭤볼게요. 대법원장님, 김경수 지사 선고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부당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되고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고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 원리에 비추어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장의 이 이야기, 어제는 왜 침묵을 지켰다가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연구소장, SBS 박문신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출입하는 기자들이 오늘도 질문은 던졌을 테지만 오늘도 대답 안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 같은데 대법원장이 미리 준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대법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의 상황, 여당이 어떤 판결에 불복하고 또 판사를 공격하고 더 나가서 법원을 공격하는 이 상황을 계속 침묵하게 되면은 이건 대법원장으로서의 어떤 그 위상에 관한 문제가 오히려 맞닥뜨릴 수 있다 하는 위기감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도가 좀 넘어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또 어제도 보면은 1차적으로 이 성명을 낸 곳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먼저 냈습니다. 어디서 근무했다는 경력을 이유로 해서 법관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도 대법원장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침묵했던 것 이거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 그리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대법원을 그러면 독립시키겠다는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 하는 또 다른 공세 이런 것들이 결국 대법원장이 입을 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적 요소가 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체적인 법원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전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원 내부에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법원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듯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불편하는 판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건 원칙상으로 보더라도 재판 결과를 불복하는 것은 그냥 2심으로 가서 2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둘째로는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 사법농단 같은 경우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재판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금 민주당이 공격하고 현재에 있는 판사들의 판결을 공격하면 곧 김명수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거랑 똑같다. 그런 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대법원장으로서 입장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대법원장의 이런 입장 표명은 여당인 민주당, 어쨌든 민주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또 김경수 지사도 1심 재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수관계 그래서 우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은 사법 적폐 세력의 보복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법부 수장으로서 이 사법부가 적폐 세력으로 또 몰리는 부분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밝혀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제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발표한 건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취임식 때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시도는 온몸으로 막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상황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 정치권의 압력이 세지는 이 상황에서
2심 재판부가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모든 방패막을 쳐줬으면 좋겠고요. 대법원장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정기 인사를 통해 코드에 맞는 판사로 임명해서 이 재판을 담당하게 하려는 의도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시도 또한 좀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현장에서 판사하는 법원장급 인사는 이미 얼마 전에 단행이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일선 이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에 대한 인사도 곧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대법원장이 어쨌든 간에 판사 개개인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법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재판, 판결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판사를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민주당, 현재 사법부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당인 민주당을 겨냥한 듯한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사법부 공격하고 있고요. 적폐 세력이라고 하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이 있는 판사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오늘부터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게 내고 있습니다. 이번 김경수 지사 1심 선고 결과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유한국당이 지난 대선 결과에 불복하려는 것이냐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는 청와대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서 시위를 하면서 현직 대통령을 수사를 촉구한다라든가 이런 일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감히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한 걸 보고서 저는 아주 통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가 언젠데 김경수 재판을 가지고 왜 청와대 앞에 가서 그렇게 대선 불복하는 망동을 한단 말입니까? 어제 자유한국당이 대선 불복을 암시하는 그런 발언들과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경수 지사 재판과 연결시켜서 대선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별도의 대책위원회에서 대응을 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이제 자유한국당을 겨냥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게 어제 이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어제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앞에서 했던 시위 겸 의원총회 그거를 겨냥해서 한 발언인데요. 이제 그리고 이제 법사위원장을 콕 찍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상규 위원장이 했던 얘기가 김경수 지사가 끝이 아니라 더 있다면 문 대통령이 있는데 특검 수사라든가 대통령 수사를 가야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임 중에 이제 대통령은 소추되지는 않지만 수사할 수는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논리인데 이 부분을 공격한 거거든요. 근데 김경수 지사에 대한 그 윗선의 수사 이거를 여상규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여상규 의원도 그리고 지도부 차원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콕 찍어서 한 발언은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불복 발언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버리고 이제 맞대응을 했는데 대략 두 가지 뜻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그 여당의 이 법원 판결 불복 이거를 야당의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일단 좀 전환시키고 큰 틀에서 보면 이제 탄핵 세력 대 촛불 세력 이런 대결 구도로 만들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사법부에 대한 공격, 법원에 대한 공격, 법관에 대한 공격이 이제 상대적으로 여론의 역풍이 있으니까 이 대결 구도를 사법부 대신에 그 자유한국당으로 일종의 표적을 이동시키는 그런 그 정치공학적인 전술도 함께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찬 대표 이야기 중엔 이런 게 있어요. 탄핵당한 사람들의 세력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한단 말이냐. 상당히 격노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이해찬 대표가 좀 선호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여상규 의원이나 한국당에 먼저 호통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당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이 민주당의 고소고발로 밝혀진 상황인데요. 대국민 사과부터 먼저 했어야죠. 저희 당의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대국민 사과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을 공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야당의 화살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향하니까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박주민 TF팀장은 사법부를 공격하고 이해찬 대표는 야당 쪽을 좀 공격하는 쪽으로 좀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역할 분담이 좀 된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차원에서 사법부를 공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저 대선 불복 프레임,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나온 이야기일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선 불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불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대선 불복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인 포석도 저는 깔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대선 불복한다는 얘기를 명시적으로 한 번도 한 적은 없다. 대선 정당성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그렇죠. 있는 정당성에 것이죠.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 정도 얘기를 네.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의미상으로 보면은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대선 정당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강조하는 것은 대선 불복 프레임에 우리가 휘말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고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번 일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뭐 자유한국당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민주당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찌 됐든 간에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쪽하고 만났던 사실도 있었던 것이고 그게 선이었던 악이었던 간에 또 유죄든 무죄든 간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현재의 사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입장 표명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사실 예고된 바가 있지만 대선 정당성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문제까지 같이 들고 나올 것이라는 건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미 뭐 작년에 처음 특검 시작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냥 무기력하게 알겠습니다. 우리는 수용하겠습니다. 이런 모습만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건 지지자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자유한국당의 논리에 그냥 휘말려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불안감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적극성을 보이는 것까지는 뭐 저는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는데 다만 선을 좀 넘어섰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나중에 가서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이심 가가지고 만약에 유죄가 또 나온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무거운 주제처럼 남아있고요. 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뭐 자유한국당도 그럴 자격은 없다고 보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 문제나 이런 거 할 때 민주당이 얼마나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까? 근데 그 과정들을 보면 민주당도 지금 비슷한 프레임에 지금 휘말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조건 사법 적폐 문제로만 밀고 나갔을 경우에 오히려 나중에 가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미는 것은 또 과도하게 판사를 공격하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는 좀 자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민주당이 이번 김경수 지사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녁 6시 긴급 최고위원 회의까지 열었고 긴급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과적으로 사법 적폐 세력의 보복이라고 하는 판단을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밝혔단 말이죠. 이렇게 공세적으로 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대선 불복 세력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면서 공세적으로 나오는 이유 그만큼 지금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실제로 SNS에 그런 글도 올렸고 진보 진영이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더 각성하고 분발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썼던 기억도 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우려하는 부분은 단순히 이 사건 하나 때문에만 우려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시작된 김태우 수사관 문제부터 시작해서 손혜원 의원까지 쭉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잔매의 장사가 없다고 하는 얘기처럼 계속 맞아가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과정에서 이게 뭐 자유한국당이 중간에 여러 가지 해프닝도 있었고 그랬다 할지라도 결국 국민의 눈에서 볼 때에는 나타나는 효과로 보면은 민주당이 계속 흔들리고 청와대가 흔들리는 모습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정권이 집권 3년 차에 너무 많이 흔들려서 4년 차쯤 가면 이거 완전 무기력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굉장히 지금 심하게 들 거다, 강하게 들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예. 전임 민주당 지도부가 원세훈 국정원장의 40여만 건의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을 했어요. 예. 근데 하지만 지금
조사에 의하면 8만여 건의 기사에 9천여만 건의 댓글 조작이 있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성철 소장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은 정부기관을 국민의 세금을 받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기관을 동원해서 했던 사건이고 이번 건은 어쨌든 간에 뭐 자발적이고 민간 차원이기 때문에 좀 차원이 아예 다르다. 접근을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지도부에서는 댓글 조작은이라고 했어요. 댓글 조작은. 댓글 조작은 민주주의의 파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걸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 특히 청와대가 지금 반응이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김경수 지사 선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청와대는 없고, 계속 침묵을 지키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지금 대변인이 매일 통상적으로 하던 뭐 브리핑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직접 브리핑 안 할 경우는 서면 브리핑으로도 현안에 대해서는 그 입장을 발표해 왔었는데 지금 사흘째 브리핑이 없습니다. 사흘째 브리핑이 없다는 거는 뭐 몇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선 첫 번째는 그 청와대가 지금 이걸 밝힐 사안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우선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좀 주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니 당의 입장 그리고 김경수 지사의 입장 이것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그 어떤 사법부에 대한 공격 또는 판사에 대한 공세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실상 뭐라 그럴까요? 묵인한다는 의미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뜻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예. 또 다른 하나 차원에서는 사태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진짜로 좀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좀 신중론 이런 것들도 같이 있는 그런 복합적인 침묵의 메시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청와대가 브리핑을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침묵 그 자체가 또 다른 메시지로 읽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저는 뭐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지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태도를 보는 게 아니라 인식을 본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예.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람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저런 문제가 걸린다고 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걸 주장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논쟁에 청와대가 끼어들기 시작하면 곧 문재인 대통령이 이 논쟁에 휘말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재판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부적절한 행위이지만 정치적으로 볼 때도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싸움에 휘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싸움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최대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청와대는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설 연휴 때가 되면 정치권에서는 흔히 이렇게 판단들을 하죠. 고향을 찾은 전국 각지의 많은 분들께서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뭐 가족들의 소소한 일상사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할 거고요. 청년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뭐 결혼을 언제 할 거니 뭐 취직은 언제 할 거니 이런 얘기와 함께 정치 이야기도 당연히 큰 소재거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 설 연휴에서는 어쨌든 간에 김경수 지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심이 여론이 어느 쪽으로 향할 것이냐 청와대 민주당 입장에서도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이제 설날 앞두고 항상 연례 행사처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귀성 홍보 활동 해가지고 각 당 지도부들이 어떤 역을 찾아서 터미널을 찾아서 하는데 이 돌리는 행사를 보게 되면 물론 홍보물 내용도 중요하지만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민주당의 같은 경우 정통적으로 보면은 내 지지자들을 좀 더 강하게 끌고 갈 필요가 있겠다 할 때는 용산역으로 가고 호남선이 있거든요. 그리고 외연을 좀 확장해야겠다 싶을 때는 서울역으로 갑니다. 경부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당 이번에 올해 지도부가 한 저 걸 보게 되면 비서인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그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용산역인데요. 저 용산역이라는 것 자체는 이번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안은 지지자들을 끌고 가는 거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사실 저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대중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차피 지지자들과 함께 가는 정치적 대응이다라는 걸 분명히 해주는 거고 물론 여기에 보면 각 당 홍보물들의 내용에 보게 되면은 여당의 같은 경우는 이런 성과를 이뤘다. 야당의 경우는 이러이런 정부의 실정이 있었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만은 결국 저기다 이미 이전에 만들어진 홍보물들이거든요. 결국 이번에 그 설 민심의 핵심은 결국 김경수 지사의 문제 그리고 특히 김경수 지사 판결이 있은 뒤에 여당의 대응 문제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걸 가지고
아마 밥상머리에서 많은 얘기가 오가지 않을까 생각이 지금 듭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마찬가지로 귀성 인사하는데 여기는 서울역입니까? 예, 서울역입니다. 여기는 서울역, 여당 지도부는 용산역. 그러면 저희가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 여권이 이번 김경수 지사 선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속에 깔린 정말 속마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분석을 해드렸는데 청와대 앞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민주당 쪽에서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지 어제 장외 집회에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했던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나머지 뒷부분을 재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태생부터 조작 정권, 위선 정권이 아니었냐는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댓글 조작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이 정도로 불패하고 이 정도로 문란하고 이 정권 들어서서 문재인 정권 잘하는 것이라고는 정말로 쇼 잘하는 거, 쇼통 잘하는 거 있었습니다. 여론조작, 청와대는 사죄하라! 시간은 흘렀습니다만 불과 1년 전 이때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에서 저런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자유한국당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고 또 비판의 강도도 상당히 세요. 결론적으로 보면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하나의 공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미 없는 정치 공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8만 건의 기사에 9천만 건의 댓글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없었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때 한참 안철수 후보가 40% 내외를 하면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을 때 선거 전 중반쯤 그랬죠. 네, 문재인 후보에게 실망입니다. 라는 이러한 말을 한 것 같고 엄청난 댓글이 달렸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잘못하지 않았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과는 이미 나왔고 불복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선에 불복을 하려면 이미 그 법정 시한이 이미 지난 거잖아요. 네. 석 달인가요? 90일인가 그 안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야 30일이요. 네. 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야 끝나야 되니까 이제 와서는 사실은 저렇게 한다고 해서 실제로 뭐 달라지는 건 없는 건데 그렇죠. 예. 정치적 주장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정치적인 주장.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 댓글 조작, 김경수 지사, 핵심 측근인 김경수 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으니 보고받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추정의 영역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효과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좀 결론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인식에는 여전히 지금 자유한국당은 과거에 댓글을 단 사건들이 있었고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댓글을 다는 작업을 했고 그게 뭐 유죄 판결 다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던 정당이라고 하는 인식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요. 뭐 탄핵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낙인처럼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자유한국당이 이런 것들을 계속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고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은 뭐 많은 국민들한테 동의를 얻는 작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에 당을 떠났던 보수 세력을 결집하거나 또 이 자유한국당 쪽에 민주당 쪽에 실망한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만들거나 네. 이런 효과를 누리는 뭐 그 정도의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은 과거처럼 뭐 촛불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거나 그런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행동은 다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좀 그 김성환 평론가님의 그런 양비론에 대해서는 좀 그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은 어쨌든 민주당과 관계된 사건이고 민주당이 이 사건을 통해서 큰 이득을 보지 않았습니까? 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한 공세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양비론으로 보는 것은 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비론으로 보는 것은 과하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장서철 소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평소 아닌데 지금 이야기를 듣다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전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결국은 낙마를 한 이유가 댓글 때문이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인과관계를 대답할 수 있을 것이냐.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아까 이야기는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네. 뭐 이 정도 네.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국정원 댓글 사건 말씀하셨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 이번하고는 결이 다른 사건이라는 건 아마 인정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판결대로 보자면 조직적으로 이런 댓글 부대를 운영했고 또 그런 엄청나게 많은 댓글을 달아서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서 대선에 영향을 끼쳤다고 전제를 해보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샌다이 총영사 하나 받기 위해서 드루킹이 과연 저렇게 했는가? 저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해 볼 때 그렇게 조직적인 활동으로 만약에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저 같으면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나 그 샌다이 총영사 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 결과나 수사 결과로 나온 것으로 보면 이게 민주당 차원의 조직적인 뭔가 움직임이나 뭔가 엄청난 대가가 오고 가는 그런 활동으로 보이기는 좀 어렵다고 하는 게 그게 객관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곧바로 대선 정당성에 관한 문제로 이렇게 연결짓는 것은 논리적으로 조금 거리가 먼 것을 한꺼번에 뛰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유한국당이 또 그러해 왔던 당이라는 게 그동안에 확인이 됐던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럼 장석철 소장님께도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져요. 어차피 이러한 댓글 조작이 있었고 당시 수행단장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가장 측근에서 모셨던 수행단장이 이런 일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야권은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정당성까지는 공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 결과의 정당성, 그렇죠. 거기까지는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장석철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다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선 불복하는 건 아니다라고는 또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죠. 했습니다. 예. 오늘 최고위원회 때 자신들이 막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대선 불복이 아니다.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얘기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예. 거기 다시 말해서 여당이 이제 오늘 공격하면서 제기했던 대선 불복 프레임 여기에는 휘말리지 않겠다. 이런 의도도 같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을 향해서 헌법 불복 아니냐 뭐 이런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권의 독립 보장되는 헌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불복 프레임 대 불복 프레임 불복 대 불복. 불복이 되는 예. 건데 어쨌든 간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대선 불복 프레임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 다만 거꾸로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 공격들 이런 것들은 사법권 침해이고 그러다 보면 삼권 분립의 위반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것이 헌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복이니까 이거야말로 불복이 아니냐 이런 역공을 지금 펴고 있는 거죠. 예. 한국당의 기류를 제가 좀 파악을 해봤더니 그냥 뭐 이거 가지고 뭐 탄핵을 하겠다, 뭐 이거 인정을 안 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었고요. 그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는 한번 해보자. 그것까지는 요구해보자. 그런 기류가 강했습니다. 실제로 그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당의 총력을 기울인다 이런 건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그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목소리로 네. 윗선인 대통령은 과연 알고 있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이 정도 요구를 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러면 자유한국당 이런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의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최고위원 아마도 김경수 지사 1심 선고 판결문 이 판결문을 정밀 분석해서 왜 우리가 이 판결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국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잘 알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주민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문을 얻어서 밤에 늦게까지 판결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직접적인 그리고 물적인 증거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어있는 많은 부분을 진술에 의존해서 채워넣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특검에 의해서 압수됐던 드루킹과 그 일당의 메모를 보면은 순차적으로 변호인을 통해서 진술을 맞추려고 시도했었다는 것들을 이미 넉넉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 진술들을 토대로 해서 작성된 판결문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이런 이야기, 이런 설명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요. 언론 보도도 많이 됐던 부분이고 관심이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판결문 한번 그 내용 분석한 보도를 잘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과연 항소심 재판부 앞으로 6개월 안에는 항소심 선고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 그때는 또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 전에 하나 더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 지금 구속되고 이틀 밤을 구치소에서 보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처음에 김경수 지사를 지지하는 분들도 김경수 지사가 이 글을 어떻게 올렸지 이렇게 궁금해했는데 저 글 쭉 읽다 보면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을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내다 버려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항소심을 통해서 1심 재판부가 외면한 진실을 반드시 다시 밝히고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 구치소 안에서는 SNS에 글을 올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알고 봤더니 부인이 올린 아내가 거죠? 어제 이제 접견을 박주민 의원 팀하고 같이 갔었죠. 그래서 남편이 전해달라고 부탁한 편지입니다 해가지고 올렸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6단락에 길지 않은 그런 내용이고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은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외면한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메시지여서 전체적으로 보면 나도 싸울 테니 나를 위해서 좀 싸워달라 하는 그런 뜻이 좀 약간 좀 함축된 듯한 그런 인상도 받았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어쨌든 옥중에 있지만은 진실을 향한 싸움은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제 박주민 최고위원 통해서 한 이야기는 가능한 한 빨리 경남도정에 복귀하겠다. 즉 항소심에서 무죄 받아내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어요. 사실 이번 이제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과 유죄 판결을 민주당 지지자나 진보 진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두 가지 반응으로 저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반응은 분노. 예,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드루킹 허위범 특검에서 수사를 했던 내용들이 많이 공개가 이미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개됐던 내용들로 봤을 때도 진보 진영이냐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라볼 때는 이거는 이렇게까지 구속되고 이렇게 형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판결에 좀 의아심을 갖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가 판사든 아니든 간에 이 판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상실감이나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우리도 뭔가 댓글 작업을 했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수용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감도 일부 있을 수 있고 허탈감이나 상실감 같은 게 또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더 강력하게 대처하는 측면이나 김경수 지사가 그런 사람들한테 지지자들을 다독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마음들 다독여서 다시 갑시다라고 이렇게 하는 메시지를 좀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좌절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앞으로 2심 판결 내가 끝까지 가서 싸워서 이기겠다. 이런 메시지가 일종의 사람들을 다시 결속시키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장성철 소장이 보기에 말이죠.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분들이 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분들도 있는데 김경수 경남지사 1심에서 비록 유죄 판결 받았지만 항소심 판결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고요. 김경수 지사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동안 생각해 오셨어요? 이것도 하나의 검증의 단계라고 보여지겠죠. 이 검증의 파고를 잘 넘어가면 이제 대선 주자로 우뚝 서겠고요. 여기서 만약 2심에서 또한 대법원에서도 같은 유죄 판결이 나오면 정치 생명은 끝나는 거죠. 예,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은 네. 본인의 의지, 지지자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으로서 김경수 지사의 정치 인생은 사실상 끝이 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 SNS 상의 입장 밝힌 거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이번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자꾸 구치소에 있는 분이 이런 식의 감성팔이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독립운동이나 민주화 투쟁을 해가지고 지금 구치소에 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댓글 조작했다라는 것 때문에 1심에서 저렇게 법정 구속된 분인데 더 이상 이런 감성팔이 하지 말고 2심 재판을 잘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본인으로서는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고 하니까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장성철 그 소장은 또 아무래도 야권 성향이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번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자꾸 반복되면 그러니까 그걸 감성팔이라고 표현하시면 예.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자기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이걸 일종의 감성팔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는 조금 좀 지나친 표현이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느 정치인도 자기의 지지자나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메시지가 뭐 늘상 계속 나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구속된 지 뭐 며칠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뭐 상실감이나 분노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좀 다독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또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두 분이 서로 보는 관점과 인식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 주시니까 듣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오늘 이 시간이 많은 분들이 판단하기에 정말 좋은 말씀들을 두 분께서 해주고 계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또 그 간극이 얼마나 큰지도 한번 저희도 짐작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지금 시작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이 보내온 글을 보니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가 왜 무죄를 선고했는지를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지금은 대법원의 판례들을 한번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안희정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이런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이 시작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